네, 5월 6일 금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인섭 전문가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내외경제TV 오프닝 벨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 TV는 처음인데요. 오프닝 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12시가 되면은 보통 지루하게 돼요. 흐름 자체가. 그리고 시장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쫑긋 기울이신 귀에다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 증시를 보니까는 갑자기 FOMC 0.5% 정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소식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어제장 보니까는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5%가량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이거 따라서 약간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수는 지금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대신에 지금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종목별로는 솔직히 화려하잖아요. 그거를 쫓아가시는 분들은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잘 쫓아가시면 되는 장세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워낙에 대형주에 지금 꽂혀 있다면은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네. 사실은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블러핑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앞으로 10년을 성장할 기업인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자전거 타면서 강사님이랑 화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는 펠로튼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제 자리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시작점이요. 시작점 밑으로 내려갔어요. 시작점이란 건 2020년 3월 달에 유동성이 불어왔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까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그냥 부흥을 했다가 네. 그 전에 있던 성장성은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6이고 카카오가 9이죠. 네. 10위 안에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이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만약 10위 밖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지수는 더 어렵게 되겠죠. 지수에 대한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요. 기업의 경쟁력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지수에 대한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 지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방금 보니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각각 4%, 3%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니까는 투자자분들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있었던 FOMC 어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빅스텝이라는 것은 한 번에 2단계 이상을 올린 거죠. 네. 근데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 인상을 만약에 제때 안 한다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FOMC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되고 믿어야죠. 그 분들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거에 대한 결과인데 어차피 올려야 되고 우리도 올려야죠, 당연히.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떨어지는데 만약에 금리가 미국이 더 높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다 미국에다 투자하지 누가 한국에다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이미 되어 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그 단기적인 충격이 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급락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희망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2008년 이후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네. 금융위기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그 사이에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부은 때도 있었고 금리 인상을 했던 때도 있었고 많았죠. 네. 근데 그걸 어쨌든 다 종합돼서 나온 그 결과가 나스닥이나 다우의 지수잖아요. 네. 나스닥을 예로 들어보면은 월봉에서 20개월 선 밑에서 2개월 연속 머무른 적이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상 간 적이.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개월 정도의 조정,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단기적인 충격이 여파가 시장에 전해지더라도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최대치가 2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전문가님?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가야죠. 계속 꾸준히 지금 거의 격차가 네. 거의 안 나는 상태가 돼버렸죠. 네. 우리나라가 1.25였나요? 1.25, 1.50 그 사이에 그 격차여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서 가는 이유가 뭐죠? 시중 4대 은행은 금리가 낮은데도 가는 거는 신뢰도 때문이잖아요. 네. 만약에 시중 4대 은행 금리가 네. 저축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시중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드시겠죠. 네.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미국이 만약에 빅스텝을 2번 연속을 하던 꾸준히 올리던 계속해서 지금 올리지 않으면 격차가 완전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 인상은 계속 꾸준히 돼야죠. 미국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군요. 금리 인상 안 그래도 미국에서 2번 정도 더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금리가 너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선 한번 짚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장에 나스닥이 정말 5% 정도 폭락을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 주실 건지 요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무너졌다고 네.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코로나 팬데믹 때 뜬 기업들 위주로 융단 폭격을 맞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영향이 많은 거는 사업 구조상 네이버와 카카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거 반도체 부분도 저만큼 빠지고 있어요. 네. 미국의 반도체 부분은 저만큼 빠지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는 넷플릭스 같은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오르고 있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몇 년 전만 해도 망한다고 했었던 골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건 뭔가요?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네. 허츠로 만든 링이라던가 실리콘 카바이드 링 회사는 지금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이 국산화에 성공한 케이스 같은 경우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소재 업체의 주가는 너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하면 돼요. 단지 지금 작년에 그 대형주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고 평상시에 대형주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다 뛰어드셨던 분들이 거기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굉장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답답할 뿐인 거죠. 뭐 추가적인 자금을 또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와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마이너스 50% 났는데 여기서 다 손절하시고 다른 데로 가세요 하는 것도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거는 네이버, 카카오의 고점을 미리 말해준 사람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은 지금 많은 주식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손절을 하는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가 마이너스 50%가 났는데 네. 그 금액을 포트폴리오에서 손절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100%의 수익률을 내는 종목을 꼽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확률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추가적인 자금을 가지고 그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내서 조금씩 손실을 깎아내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좀 빠듯빠듯하시잖아요,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방법밖에 없다. 뭐 제가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집을 고쳐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손실폭이 저렇게 큰 업체들은 더 이상 물타기는 절대 금지를 하는 것이 일단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 보니까는 섹터들 보니까는 사료, 비료주 그리고 LNG 이렇게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 1년, 2년 이상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동차 아이오닉 5랑 EV6 지금 신청하시면은 네. 1년 6개월 이상 걸린 다음에 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반도체 부족의 그 지금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걸 의미하고 있고요. 네. 그 사료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곡물 가격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지금 이미 농사를 다 망쳐버린 상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네네. 그걸 다시 파종을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을 되돌리려면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은 계속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모멘텀은 살아있는 거고, 네. LNG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요즘에 그래도 좋은 섹터가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같은 그런 철강 쪽이잖아요. 강관을 만드는 철강 쪽. 네네. LNG가 굉장히 많이 미국이 유럽에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강관 파이프가 많이 필요해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이런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움직이지 않은데 세아제강 지주는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융단 폭격 미사일을 했지만 요즘 전쟁은 정밀 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략을 지금 해야죠. 철강 쪽에서도 LNG 관련된 강관 쪽, 그리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에서도 엔터주가 아니라 골프주.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위드 코로나니까 무슨 엔터 의류 다 골프 다 좋겠지 했는데 골프를 선택한 사람과 엔터를 선택한 사람은 너무 천지 차이고 철강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철강으로 갔는데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포스코니까 그냥 포스코 사야지. 근데 포스코를 산 사람이나 세아제강을 산 사람은 같은 철강에 있는데 너무 차이를 느끼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산 사람이랑 네. 지금 예를 들어 하나머티리얼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 이게 과연 같은 반도체 섹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선택만 잘해서 정밀 타격을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곳이 많은 지수에 비해서 막상 따고 들어가 보면 되게 좋은 게 많은 장세인데 그거를 참 선택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가 다 망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싹 다 하고 예를 들어 큰 자산을 유산을 받거나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힘든. 그렇군요.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밀 타격을 하셔서 그동안 손실 난 거를 계속 조금씩 파시는 거죠. 이익 난 부분과 손실 난 부분을 상계시켜가지고 조금씩 팔아내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조금이라도 계속 깎아내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그래도 손실 난 그 포트의 비중이 많이 꽤 줄어있게 그렇게 만들고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같은 섹터에서도 무조건 대장주라고 들어가지 말고 철강 쪽에서는 예를 들면 LNG 관련 강관 쪽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골프 쪽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오늘 넷플릭스, 펠로튼, 애쉬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거를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섹터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위드 코로나 쪽에서 네. 지금 엔터주는 사실 그러니까 미리 올랐잖아요. 네. 미리 오르고 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콘서트를 많이 가겠거니 했더니 그 순간부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야외 마스크 해제되는 그 날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른 거는 빠져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펠로튼 같은 경우는 미국 거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없으니까 자꾸 미국 걸 듣는 건데 펠로튼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때 필라테스 강의를 유튜브로 틀어놓고 보셨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나갈 거잖아요. 그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가 돼도 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아무리 넷플릭스를 본다고 해도 그래도 영화관 팝콘 냄새 그리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일부가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수혜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펠로톤처럼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밖으로 저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수혜자다가 위드 코로나 수혜자는 반대로 되니까. 네. 근데 지금 골프는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팬데믹 수혜준 건 맞아요. 그래서 골린들이 탄생을 했죠. 네. 그런데 위드 코로나로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입어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 무너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골프장을 더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아까 자동차도 1년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네. 골프장도 지금 뭐 못 구한다고 하죠. 오. 부킹 예약을 해도 지금 못 구한대. 그걸 무슨 뭐 인스타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으러 가든 그거 상관없어. 어쨌든 골프장은 예약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잘 가려야 돼요.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였는데 네. 위드 코로나로 가도 수혜주로 계속 갈 수 있는 네.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이득을 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무너질 사업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근데 골프는 후자에 속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수혜를 받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지금 네. 골프존 카운티 같은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골프존 유통, 그 골프 용품 유통하는 회사, 지금 차례대로 상장 예정이죠. 네네. 그거는 이제 골프존 유딩홀딩스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골프존이 더 강하죠. 사실 핵심 회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골프의 성장은 지금 사실 2018년도만 해도 다 그 골프 누가 쳐 이랬거든요. 그거 네. 뭐 그냥 돈 좀 많은 사람들 회원권 돌리고 뭐 이런 그 전유물 아니야? 근데 지금 그때 그 회원제 골프장들이 전부 퍼블릭 골프장 대중제로 바뀌었어요. 대중제로 바뀐 계기는 대중의 어떤 거기 넓어진 거죠, 영역이. 그래서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대중제로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캐파가 늘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골프주는 굉장히 위드 코로나 때도 코로나 팬데믹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분야니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혜주였다가 지금도 위드 코로나로 가도 수혜를 받느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골프 관련주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골프존의 상장 이슈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 2030 세대들이 골프를 사실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있으면서 골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인스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진짜 느껴질 정도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종식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배워두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골프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것들을 좀 네. 짚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무조건 탑픽은 골프존으로 시작을 해야죠.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골프존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 골프존 같이 골프존도 어떻게 보면 실내 골프 연습장인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실내 골프 연습장은 진짜 공을 쳐서 그 동네에 몇 개씩 있잖아요. 네. 공을 쳐가지고 정말 그물에 맞아가지고 다시 공이 밑으로 돌아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골프존은 시뮬레이션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공을 치긴 치는데 그 화면의 스크린에 맞죠.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내 골프 연습장인데 그러면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 요게 만약에 위드 코로나 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혹시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돼서 밖에 나가서 골프장을 가버리면 네. 실내 골프장이나 이런 스크린 골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잠깐 죽었었잖아요. 살짝. 네. 근데 이게 열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였던 것이죠. 이미 보완제로 저희가 된 거죠. 네. 격상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만약 대체제라면 위드 코로나로 가서 실내 골프장을 딱 끊고 스크린 골프를 딱 끊고 아예 야외 골프만 친다. 근데 골프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골프는 야외 골프로 나가더라도 그 여기서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야 너 뭐 이렇게 못 치냐? 너 나랑 같이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열받아서 혼자 몰래 끊어가지고 가서 스크린 골프를 연습을 해요. 맞아. 그리고 잘하는 애도 똑같아요. 네. 잘하는 애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얘가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 독종 스타일이에요. 그럼 나도 다시 또 가서 나도 또 연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완제죠. 골프 필드를 나가더라도 필드에 나갔더라도 내가 다시 교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뮬레이터 앞에 와서 교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보완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한간에 이제 골프존에서 골프존 유진 홀리스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일단 골프존이 탑픽이다. 골프존 유진 홀리스로 옮겨야 된다는 논리는 아까 그 전 논리예요. 네. 유진 홀리스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골프존이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꽤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우리 필드로 나갈 테니까 골프존 유진 홀딩스로 가자. 이 논리가 있었는데 이 논리가 좀 약해졌어요 지금. 오히려 필드에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 안달감에 더 다닌다. 그러니까 골프존이 일단 기본이고 네. 골프존 유진 홀딩스는 아까 말한 대로 골프존 카운티나 골프존 유통 네. 이런 회사들의 그 상장 모멘텀 네. 그쪽으로 좀 가려면 골프존 유진 홀딩스인데 아무래도 골프존이 조금 더 중심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갭 상승 나오면서 네.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갔던 1차 상승이 있었다면은 네.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기에 2차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넷플릭스와 펠로톤 인터랙티브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골프를 치고 가족들도 골프를 치는데 이게 같이 필드 나가다 보면은 못 치면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실내 몰래 연습장 열심히 레슨을 끊으실 가가지고 겁니다. 네, 연습 많이 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그 골프채 이렇게 TV에 연결해서 하는 거 사가지고 연습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또 안 늘면 또 속상하고 근데 진짜 그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 자존심이 좀 세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골프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위드 코로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골프존 유딘 홀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골프존 주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골프존 유딘 홀딩스는 9,120원이고요. 그리고 골프존은 보니까요. 현재가 18만 7,400원이에요. 매수 타이밍을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골프존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코스닥 보면은 재밌는 게 41위가 아프리카 팁이고요. 43위가 골프존이거든요. 네. 근데 41위와 43위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유튜브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면 아무래도 덜 볼 테니까 내려왔죠. 골프존하고 좁혔죠. 하지만 이 비슷한 지점에서 어느 정도 같이 반등하리라 봐요. 그 두 개를 같이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그 위드 코로나 시기로 가면서 조금 하락을 했지만 유튜브를 계속 보는 어떤 성장성이 있듯이 저것도 10만 원 정도 선에서 수렴이 될 것 같고 골프존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딱 42, 43에서 만나는 그 지점에서 둘이 같이 반등할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서. 그래서 골프존은 한 18만 5천 원에서 지금 가격대 네. 19만 원 미만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존은 18만 원대, 아프리카 TV는 10만 원대 해가지고 둘이 이제 41위, 43위에 있는데 네. 얘네가 둘이 같이 그 시가총액이 좀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 다 33짜리가 될 수가 있다. 네. 아프리카 TV 골프존이 지금 4인데 40위에 있는데 네네. 30위권으로 둘이 같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프존 지금 현재 가격 18만 7,400원인데 19만 원 미만 이하대가 좀 매수 타이밍인 것 같고 지금 30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20만 원까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0만 원도 가능하겠죠. 근데 20만 원이라는 그 마디지수대가 오면은 네. 저항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동평균선이나 뭐 고점 추세선 이런 거 빼고도 네. 단순히 저런 거 있죠. 19만 원, 20만 원 이런 마디지수대를 가면은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갔다가 20만 원에서 바로 치고 가는 모습보다는 20만 원 갔다 19만 9천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예 그냥 강하게 쳐갖고 막 21만 원, 2만 원 가버리면은 네. 내가 그냥 매집할 시간이 없는 건데 만약 시간을 준다. 그러면은 19만 원, 20만 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 다지고 있을 때 그때 같이 그 동참하는 게 이건 물론 불탁입니다.
골프존을 아예 밑에서 잡았으면 더 편했겠지만 그걸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오던 순간을 놓친 사람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에 두 번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밑단에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발생한 사람보다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그 20만 원 이상을 바라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그렇죠. 지금 18만 원, 19만 원이 새로운 두 번째 시작점일 수가 있다. 아, 좋습니다. 우선 두 번째 들어가시는 분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만 원 이상 바라본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오늘 투자 전략 같은 거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는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리 드리면 나스닥은 2008년 이후에 무려 15년간의 흐름에서 2개월 연속 20개월선 아래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조정은 곧 마무리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얘기라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지 말고 개별주로 접근을 해야 돼서 그쪽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골프 용품이나 시뮬레이터 얘기 드렸지만 골프 의류 업체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위드 코로나에서는 골프 지금 여행 면세점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골프를 먼저 공략해야 되고 LNG 강관 쪽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 지금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개별주 공략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 한여름이 가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 지수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대형주는 작년에 그 관성의 법칙에 길들여지신 분들이라면 속이 터질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막 정말 내가 10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라면 그냥 그건 내비두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너무 심심해가지고 뭐 수익을 추구를 해야겠다 반드시 그럼 개별주를 건드려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이죠. 나는 그냥 10년에서 물려줄 거다. 그럼 그냥 카카오 네이버 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뭐 더 사던가 해서 버티고 그러시지 않고 나는 뭔가 다르게 추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개별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개별주 공략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는 증시 콜센터였습니다.